역사마다 기차역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모처럼 역사를 향하여 걷다 보니까 신학생 시절에 통기타 하나 둘러매고 또 삶은 계란 챙겨가지고 교회로 나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비록 현재는 이용객의 급감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지만요, 이곳은 지금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신촌 역사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사진은 69년 당시 신촌 로타리 모습인데요. 지금 고층 빌딩이 줄비한 신촌 로타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이렇게 사진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참 간절히 납니다. 그렇다고 이 신촌역이 아련한 추억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많은 간이역이 그러하듯이 이것 또한 1920년에 세워져 식민 수탈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었는데요. 이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시절의 크고 작은 흔적을 통해서 미래의 답을 얻기도 하는데요.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돌아보고 내다보며 현재와 미래의 답을 함께 찾도록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길에 책 2권을 사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독서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몽실 언니고요. 또 한 권은 강아지똥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굳이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오늘은 작품의 내용 못지않게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 작품의 저자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 선생님, 빈곤과 전쟁의 상흔으로 가족들과 헤어지고 객지를 떠돌다가 결핵과 늑막염을 앓게 됩니다. 병어롭고 안동의 한 작은 교회 문간방 종직으로 살아가셨는데요. 저는 그 작은 방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곳에서 집필한 책, 이 강아지 똥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셨죠. 이후에 여러 작품이 인기를 모으며 많은 인쇄도 받게 되었지만 그분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자신이 지은 그 5평 남짓한 아주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한 달에 5만 원 이상의 생활비로 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려 1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남겨주셨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분의 수많은 작품들과 또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이들을 보듬으며 살아가신 그분의 삶의 흔적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여기 또 이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 어르신 2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팔이 없고요.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후손들을 위해서 마을에 수많은 나무를 심은 사연. 오늘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욘드 뉴스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할아버지와 또 16년 전 폭발 사고로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할아버지, 이 두 분은 서로의 눈과 팔이 되어서 돌투성이의 황무지 같았던 마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지만요,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심고 또 심은 결과 13년이 지난 지금 약 10,000그루의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어르신들은 지금도 나무를 매일 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 마을의 후손들은 풍성한 숲을 벗삼아 살아가며 두 분의 수고와 헌신을 먼 훗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이 두 어르신처럼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 두 어르신의 삶을 통해 허허벌판이었던 돌밭은 풍성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남기는 아름다운 흔적들 또한 먼 훗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고 올 다음 세대에게 아주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 믿습니다. 지금까지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욘드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하는 굿뉴스의 김영인입니다. 오늘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뜬 털 목도리처럼 따뜻한 이야기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추위에 체온은 물론 마음의 온도까지 싸늘해진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에 더욱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첫 번째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7살 남자아이의 체중이 고작 3.6kg. 가슴이 아파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데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아이는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바로 보육원에 버려졌고 7살이 될 때까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이 처참한 사진을 접한 미국인 프리실라 모즈. 자신도 입양하였던 그녀는 한달음에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 입양한 후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처음 라이언을 본 의료진은 영양결핍이 심각해 생존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양부모는 기적을 바라며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먹는 것이 익숙지 않은 라이언에게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며 식사의 즐거움도 조금씩 가르쳤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라이언의 체중은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 사랑의 회복기를 본 사람들의 마음은 절로 뭉클해지는데요. 정말 참된 사랑 앞에 불가능이란 없는 것 같네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노숙자 소년 존 수오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수오는 여느 날처럼 구걸을 하며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신호에 걸려 멈춰있는 여성 운전자 글래디스 카만데에게 다가가는데요. 차 속에 있던 그녀는 폐에 손상이 생겨 산소호흡기에 기대 힘겹게 호흡했고 12번의 수술을 겪으며 시력까지 손상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카만데의 모습에 오열하며 기도했고 주머니에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힘들게 구걸한 돈이었지만 그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수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사연이 확산됐고 카만데의 수술비를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되며 그 결과 약 2억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기쁜 소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만데는 자신의 처지를 세상에 알린 수호를 찾아 입양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네요. 정말 훈훈한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만 착용해도 체온이 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목도리 작지만 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인데요. 어쩌면 이 사회도 크고 화려한 나눔이 아닌 굿뉴스 주인공들의 이 작지만 감동적인 선행으로 더욱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마음의 온도와 세상의 온도를 업 시키는 작지만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오늘 저는 마포에 있는 어느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진관은
사진을 찍으면서 기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우리 마음 같은 마음 방화범 사진관. 바로 이 사진관이 국내 최초의 장애인들을 위해 세워진 사진관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영광입니다. 네, 이 바로봄 사진관이 네. 특별히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최초의 사진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네네.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진 속에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5년 전 사진인데요. 다운증 온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원래 그러니까 그룹 사진 찍으러 왔는데 하도 재밌게 찍길래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진은 뭐 그분들한테 드린 건 아니고 이게 오신 분들한테 그 기자분한테 제가 맞춰드리고 좀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제 속에 들어갔는데 자,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사진을 찍는 분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사진 찍는 게 교감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분들하고 많이 소통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하나하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게 다 그러네요.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더니 그러네요. 네, 저는 계단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계단은 또 남다른 아주 계단이네요. 저희가 출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목사님 계단 쪽이 있고요. 네. 이쪽은 보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네. 그 전에 있을 때는 이런 경사로가 사실은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죠.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 공간을 충분히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공간을 구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경사 설치돼서 어느 장애인분에도 휠체어, 전동 휠체어 무거운 것도 다 내려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오늘 저도 사진은 한 장 찍고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 여사님가 오셨으니까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또 기부도 하시고요. 그러세요? 빨갛게 오늘 입으셔서 아주 사진 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켓 한번 벗으시고 네네네. 무대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럼 겉옷은 벗겠습니다. 네네. 예. 네. 팔짱을 팔짱 이렇게 하나 올리시고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고 아니 잠깐만 이거 넣어보세요 이거 깊이 있어도 돼요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사진 찍는 거예요 자. 예. 네. 어디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예. 너무 좋으시고 오케이. 이거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시죠? 예. 그 모든 일이 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장애인 사진관이 네. 이루어지게 된 계기. 사진을 처음에 저는 뭐 전공이나 업으로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회사 그만두고 그렇죠. 취미로 배웠다가 이제 사진 일을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다녔죠. 이렇게 그냥 행사 같은 거 찍어 다니고. 그러다가 2011년 5월 달이었는데 네. 뇌병변 아이 체육대회 때 제가 그 행사를 촬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저는 이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네. 해요.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한 어머님이 저한테 혹시 사진관에서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자원봉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사진가에서 나왔으면 가족 사진 찍으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니 동네 스튜디오 많이 있는데 찍으시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제 생각은 그분들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뇌병변 아이면 앉지도 쓰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 당연히 안 되는 친구를 사진관 데려가서 찍으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이후로 지금 몇백 가족을 찍어봤는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진사분이 대부분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힘들다는 걸 어머님이 알고 네. 그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장애인분들을 찍는 사진사였으면 좀 편히 가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야 저분들 위한 사진관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한 게 11년 5월이었고 그 뒤에 6개월 만에 이 사진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마음 나누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라봄이 시작되었군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장애인분들만이 아니고 소외된 이웃까지 모두 넓혀진 건 그때 이제 장애인분 시작했지만 다 모든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넓혀진 거죠. 참 아름다운 마음이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요, 대표님, 네. 또 하나의 뭐 이렇게 플러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죠? 저희가 지금 1+1 말고요. 오로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진밖에 찍어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가족 사진 찍으실 때 그래도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좀 하고 단장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침 또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오테르 헤어살롱이라는 고급 헤어살롱에서 저희랑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한 달에 한 가족은 모든 가족의 머리, 뭐 염색, 파머 등등을 다 무료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거쳐서 오는구만요. 마침 또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한 비용을 감수를 하고 한 달에 한 것씩 해주시고 그리고 와서 사진을 이쁘게 찍고. 근데 보통 또 사진 찍으면 그래도 그게 하나의 그 이벤트죠, 가족. 그럼요. 식사도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저희가 식사를 못해서 마침 슬로비 카페라는 데를 또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식사를 하게끔 해드리고 또 그리고 집이 비어 있는 동안에 뭐 저희도 이사 와서 지금 이제 페인트 냄새가 막 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사시는 환경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집안 공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벤자민 케어라는 회사에서 세상에 네 회사가 같이 해서 온전한 하루를 그분들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가 하나 되어서 완전히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오로라 프로젝트. 그래서 그 선물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고급 헤어살롱은 머리하러 가보신 게 뭐 처음이라는 분 혹은 결혼식 때 이후에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가족 사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렇죠. 10년 내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서민 목사 뭐 그렇죠. 그런데 이 네 회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니까 정말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막 근데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합쳐서 하는 거니까. 합쳐서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바라보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바라보면서 시작된 나눔 행복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사진관이라고 하는 그 참 놀라운 처음 시작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고액도 연봉을 받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땠을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찬성을 했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특히 어떻게 정말 찬성을 했어요? 왜 못 믿으세요? 어우야. 찬성했고요. 난 지금 아내가 펄쩍 뛰지 않았을까? 벌써 9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결과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괜찮은 연봉도 받고 있었고 지위도 괜찮긴 했죠. 근데 그 일 자체가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꼭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이제 끝에 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가치나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달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사실은 회사 그만둘 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걸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쪽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이요 더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눔의 철학이랄까 나눔의 정신이 어릴 때부터 있었나 보죠? 아니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과하게 대표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나눔, 봉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해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뭐 금수저 요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절 잘 돌봐준 부모님 만나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또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생활해서 행복하게 가정 꾸미고 살면 특혜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그래서 그걸 언젠가는 누구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살았어요, 솔직히요. 근데 실천에 옮긴 적은 없었어요. 근데 마침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아마 발동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아니요. 그건 정말 어려워서부터 그런 나눔의 정신이 몸에 배지 않으면 온 가족이 아니 그때 가족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성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네요. 저 집사람도 저와 비슷한 성향을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대표님은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인정합니다. 결혼 잘했습니다. 처음엔 위에 계신 그분이 많은 사랑을 해주셨고 네. 둘째는 아내 덕분이 아니면 아내의 그 인내가 아니면 어떻게 계속 이어지겠어요? 처음에 부정해도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온 가족들의 지지와 이렇게 성원 속에 계속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끝으로 우리 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무엇일까? 글쎄요, 뭐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글쎄요, 제가 뭐 엄청나게 뭘 희생하면서 막 제가 그러면서 저 사실 그럴 위인도 못 되고요. 그럴 만한 그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뭔가로 인해서 받으신 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걸 또 같이 응원해 주신 분이 또 제 주위에 옆에 막 늘어나시더라고요, 이게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혼자 맨 처음에 그냥 했던 일들이 자체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 옆에 서 계시는 분들 또 그 부분에 인해서 누군가 이게 같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희생하는 이런 것보다는 워낙 그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게 저뿐이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나눈다는 게 그냥 저는 재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봉사를 즐기시고 재미로 하시니까 재미로 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저기 좋아서 하는 얘기. 그럼요. 아유 참. 그리고 우리 나 대표님 이렇게 뵙고 있으면 이 치아에서 드러나는 이 아주 미소가 아주 아름다워요. 옥수수 고르게 나셨고, 근데 이렇게 웃는 얼굴 바라보면 도저히 5학년이라고 안 믿어져요. 4학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5학년 중반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기쁘고 즐겁게 계속 이렇게 사회봉사를 해주시니까 아마 7학년, 8학년 돼서도 계속 아름다운 미소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시정일과 흐뭇한 미소로 함께하고 또 이곳에 와서 촬영하는 가족들마다 참 이렇게 아주 흐뭇하게 가실 생각하니까 참 좋아요. 바로 이곳에서 정말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게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나종민 대표님 오늘 제가 직접 만나보았는데요.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사진관을 시작한 분이죠. 이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고 있고요. 또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묵묵히 앞서서 눈길을 걸어갔던 우리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왔고 또 그 길을 개척해 왔던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뒤를 보고 따라올 이 땅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후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만들어 가시나요? 휘몰아치는 눈보라처럼 혼란스럽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더 내딛는다면 그 발자국은 분명히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의 흔적이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흔적을 남기는 건 아니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아름다운 발자국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힘차게 시작된 2017년 자신의 아니보다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훗날 우리의 흔적을 따라올 오고 올 후손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발자국 하나씩 하나씩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